군사기지로 불립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고 다니며 작전 반경은 1000km에 달합니다. 한미해군은 다음 주 닷새간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특수부대 훈련을 실시합니다. 항공모함과 우리 해군의 이지스 우측함인 세종대왕함 등 양국의 수상함과 잠수함 40여 척이 훈련에 참여하며 북한의 해상 침투를 저지하는 훈련을 서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레이건함과 같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함은 앞서 부산을 통해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미군은 이번 훈련 기간을 16일부터 26일까지로 명시해 공식 연합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한동안 한반도에 머물거나 단독 훈련을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인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해 체결된 이 협정이 2년여 만에 존폐의 기로를 맞은 건데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불인증을 선언하면서 이란과 함께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confronting rogue regimes from Iran to North Korea, and we will not lift the sanctions on these repressive regimes until they restore political and religious freedom for their people. 임시방편 성격의 이란 핵협정 유지가 오히려 북한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북미 간 신뢰에 악영향을 끼쳐 오히려 북한의 강경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 파기를 말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협상에 나서기가 어려워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도 어떤 종류의 협상도 미국은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협정 불인증에 이란이 강력 반발하며 핵무기 재개발로 이어질 경우 북한에 이어 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국방부의 인트라넷을 해킹해 234GB에 달하는 군사기밀을 빼내는 북한의 해킹 실력이 세계 7위권 이내라는 미국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는 북한이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다른 나라의 정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사이버 능력을 갖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 해킹 절도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중앙정부의 경제 관리를 통해 핵이나 사이버 측면으로 자원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출소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6달간 지속됐던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더 연장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두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6일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을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던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뒤인 내년 4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구속기간 연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내세우며 광장의 광기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병원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제출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주 4회 진행되고 있는 집중심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룰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같은 추가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이 만료되는 오는 16일 전에 추가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해 재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주요 인물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길게는 6개월 동안 구치소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구치소에 재수감되기까지 그간의 행적을 김민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에 이르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0년지기 최순실 씨와는 각종 혐의를 공모한 의혹으로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는 얄궂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구치소를 오가며 이어진 6개월간의 재판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 4회 마라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 호소는 늘 변수가 됐습니다. 발가락 부상 등으로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중단되는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 거부로 재판이 파행된 일도 적지 않습니다. 만기가 임박했지만 아직 미르 K재단 관련 혐의 등 심리할 사안들이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영장 청구 카드를 빼내들었고 고심 끝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허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 도중 부적절한 태도로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비웃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할 때 액션을 하지 말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에서도 몇 번을 참았는데 또 그러고 있다면서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국회의원끼리 소리 지르고 반말로 싸우고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주 봤던 모습이지만 쉽게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박상일 기자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반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법사위가 박범계 의원님 회의 진행 안 합니다. 박범계 의원님도 회의 진행 중에 반말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갑니다. 먼저 신청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파행을 빚은 헌법재판소 국감장은 시작 1시간 반 만에 텅 비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발표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9시 반이 아니고 10시에 보고된 것으로 이렇게 조작된다면은 이걸 지금 알았다면은 알은 그 순간부터 잠깐만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전날 밤 10시
반말로 다투는 모습은 익숙합니다. 윤 의원,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정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선 의원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지 말이야.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마이크 몇 소리야?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뭐가 예의가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반말로 다투는 모습. 보기 좋지 않은 건 여전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98.5%라는 높은 참석률을 보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진행되는 1차 토론에서 찬반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경희 기자. 네, 충남 천안시 개성원에서 어제부터 합숙에 들어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 대표들이 나와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고 오후에는 대표단과 시민참여단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측은 사고 시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추가 원전 건설 없이도 전력 수급 등의 차질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토론단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경제성을 앞세우면서 이제 와서 건설을 중단하는 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내일까지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숙 토론에는 참석 대상 478명 가운데 471명이 참석해 98.5%의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공론화위는 총 4차례 조사 가운데 지금까지 3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종합토론의 마지막 날인 내일 4차 조사를 진행해 20일 오전 발표할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의 내용은 합숙 토론 직후 이루어질 4차 조사 결과가 좌우하게 되는데요.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 중단, 건설 재개 응답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면 되지만 비율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로 미미하다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7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벌였는데요. 주말인 오늘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자료 검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네, 이영학의 신병과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어제 7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벌인 검찰은 조사 내용 전반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앞선 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수사 계획을 구상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한동안 이영학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데다 주말이 끼어 있어 경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만큼 검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와 딸 등 공범들의 역할, 범행 가담 동기 등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영학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또다시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7시간에 걸친 첫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했으며 모든 죄를 다 받겠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내의 죽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살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성매매 업소 운영 의혹과 기부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에는 본격 조사에 앞서 자료 검토 등에 주력하고 이영학에 대한 소환 조사는 내주 초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